역사의 어두운 시면에는 공식 기록이 감추려 했던 그림자들이 존재합니다. 절대 권력자들의 숨겨진 사생활, 그 속에서 잊혀진 여성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잔혹한 시대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단순한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 스스로가 시대의 비극에 휩쓸린 희생자였고, 때로는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눈 감은 공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치 지도자들의 잊혀진 애인들, 그들의 이름과 얼굴이 역사 속에서 지워질 뻔했던 여성들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치려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은 권력과 사랑, 배신과 생존이라는 인간 본연의 복잡한 드라마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금지된 서류와 은밀한 증언들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서울의 번화한 홍대거리 뒷골목에 숨겨진 작은 카페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깊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순간들 중 하나인 제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 속에서 권력에 취한 남자들과 그 주변을 맴돌던 여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뒤얽혔는지 섬뜩하게 드러냅니다. 많은 이들이 아돌프 히틀러의 공식적인 연인 에바 브라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녀만이 그의 곁을 지켰던 유일한 여성이었을까요? 그리고 괴벨스나 힘러 같은 다른 나치 핵심 인물들의 사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의 가장 어두운 장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그 누구도 감히 들춰보려 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씩 꺼내볼 것입니다. 마치 한 편의 한국 드라마처럼 반전과 충격이 연속되는 스토리에 당신은 분명히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의 핵심에 있던 여성들은 역사의 미로 속에서 잊혀지기 쉽습니다. 특히 그들이 부적절한 관계의 주인공이었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나치 정권의 겉모습은 강철 같고 금욕적이었지만 그 뒤편에는 추악하고 방탄한 사생활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중적인 도덕 기준은 지도층에서부터 가장 아래까지 만연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김준호 씨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나치 지도자들의 사생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이미지와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는 당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날 서울의 현대적인 카페에서 친구와 수다를 떠는 은지 씨는 이러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감춰진 이야기들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본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름 아돌프 히틀러의 숨겨진 연인으로 알려진 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젤리 라우발. 그녀는 히틀러의 조카이자 그의 집에서 함께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관계가 순수하게 삼촌과 조카 사이였다고 주장했지만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은 그 이상의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젤리는 23살의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린치에서 태어난 젤리는 매력적이고 활기찬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히틀러의 반쪽짜리 여동생인 안젤라 라우발의 딸이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그녀는 히틀러의 뮌헨 아파트로 이사하게 됩니다. 이후 약 2500일, 즉 7년 동안 젤리는 히틀러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히틀러는 그녀의 모든 인간관계를 질투하고 간섭했습니다. 젤리는 가수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녀는 밝고 자유로운 영혼을 지녔지만 히틀러의 집착적인 사랑은 그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새 장에 갇힌 새처럼 그녀는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1931년 젤리는 뮌헨 아파트에서 총상으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자살이었지만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당시에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히틀러가 분노에 휩싸여 그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젤리가 억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히틀러의 개인 비서였던 에른스트 한프슈탱글은 젤리의 죽음이 히틀러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가 한동안 극심한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본질이 과연 순수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소유물의 상실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젤리 라우발의 이야기는 권력의 그림자 아래에서 희생된 개인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한 시대의 잔혹함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사라져간 수많은 여성들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나치 정권의 수많은 남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중 생활을 영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제프 괴벨스는 악명 높은 선전장관이자 가정의 위선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괴벨스는 결혼한 몸이었지만 수많은 여성들과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아내 마그다 괴벨스는 나치 정권의 모범적인 어머니상으로 추앙받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괴벨스의 스캔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체코 여배우 리다 바로바와의 관계였습니다. 리다는 타고난 미모와 연기력으로 독일 영화계의 샛별로 떠올랐고 괴벨스는 그녀에게 걷잡을 수 없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너무나 노골적이고 공개적이어서 히틀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히틀러는 이 스캔들이 나치 정권의 도덕적 이미지를 훼손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괴벨스에게 관계를 정리하라고 직접 명령했습니다. 히틀러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괴벨스는 리다와의 관계를 끊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는 리다에게 너무나 깊이 빠져 있었고 심지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압력과 나치 내부의 거센 반발은 결국 괴벨스를 굴복시켰습니다. 리다는 독일에서 추방되었고 그녀의 영화 경력은 송두리째 파괴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체코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도 나치와의 연로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리다 바로바의 이야기는 권력에 대한 욕망과 개인적인 유혹이 어떻게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괴벨스의 애인이 아니라 나치 체제 아래에서 파멸한 수많은 예술가들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가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롭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의 또 다른 숨겨진 비밀들을 계속해서 파헤칠 것입니다. 나치 지도자들의 애인들은 단순한 유흥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때로 정보를 제공하고 때로 정권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권력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두려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인물은 나치 친위대 SS의 수장 하인리히 히물러와 관련된 여성입니다. 히물러는 겉으로는 냉철하고 잔인한 이미지였지만 그의 사생활 역시 복잡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히물러에게는 비밀의 애인으로 알려진 헤드비히 폰 포스트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히물러의 개인 비서였고 오랫동안 그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3명의 아이까지 두었습니다. 히물러는 이 아이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했고 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범한 가장처럼 행동하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히물러는 공식적으로는 아내 마가레테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두 가정을 오가며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극비리에 붙여졌고 나치 최고 위층에서도 소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헤드비히는 히물러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히물러의 가장 내밀한 생각과 계획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공식적인 역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치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숨겨진 이야기처럼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흘러갔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히물러가 연합군에게 체포되자 헤드비히는 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살았고 세상의 시선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고 그림자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한 가지 의문을 남깁니다. 과연 이 여성들은 순전히 환경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발적인 공범이었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아래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여성들의 삶은 나치 정권이 얼마나 깊이 개인의 삶에 침투했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예시입니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생존이라는 절박함 속에서 악마와 거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 전장이 끝나고 나치 정권이 북망한 후 이 여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은 사회로부터 비난받고 고립되었으며 어떤 이들은 심지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신분으로 숨어 살아야 했고 어떤 이들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역사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마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처럼 이들에게도 과거의 쇠는 평생의 짐으로 남았습니다. 그 짐은 때로는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들의 이야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류철, 봉인된 일기장,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내진 증언들이 그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증언들은 나치 지도자들의 이중적인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공적으로는 국가와 이념을 외쳤지만 사적으로는 탐욕과 쾌락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 학자는 이들의 이야기는 나치 정권이 결코 단일한 이념적 블록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며 인간의 나약함과 욕망이 어떻게 거대한 악과 결합될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이야기가 정말 당신을 사로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활성화해서 우리의 다음 다큐멘터리를 놓치지 마세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림자 아래에서 비슷한 형태의 착취와 배신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그들의 삶은 권력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진 개인들이 어떤 비극을 겪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을 수도 혹은 강요된 운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충격적인 폭로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나치 독일의 군사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이었던 헤르만 괴링. 그는 히틀러의 충실한 부하였지만 그 역시 은밀한 사생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괴링은 첫 번째 아내 카린 폰 포슬로 사망 후 유명 여배우 에미 존만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에미는 나치 정권의 상징적인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괴링의 복잡한 개인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미 외에도 수많은 애인들을 두었고 그중 한 명은 마리아 베버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괴링의 광대한 사유지에서 일하는 하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괴링의 눈에 띄어 그의 애인이 되었고 그의 권력과 부에 힘입어 잠시나마 화려한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괴링의 단순한 소유물이었고 그의 변덕스러운 기분에 따라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불안과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괴링의 주변에는 그의 은밀한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괴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마리아의 존재를 모르는 척했고 그녀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나치 정권 내에서 벌어진 권력 남용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여성들은 단순한 도구나 장식품으로 취급되었고 그들의 인권은 짓밟히기 일쑤였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마리아의 삶은 급변했습니다. 괴링이 체포되어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회부되자 마리아는 세상의 비난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치 괴링의 애인이었다는 낙인과 함께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젊음은 권력의 그림자 아래에서 낭비되었고 그녀의 미래는 지워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비극적인 한국 영화 같았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절망과 파멸로 이어진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비극적인 인물은 루돌프 헤스 부사령관의 애인이었던 레나테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헤스는 히틀러의 최측근이었지만 1941년 영국으로 홀로 비행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미스테리한 비행만큼이나 그의 사생활 역시 미스테리였습니다. 헤스는 공식적으로 결혼한 몸이었지만 레나테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레나테는 헤스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비서였습니다. 그녀는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헤스의 권력과 카리스마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세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헤스가 영국으로 날아간 후 레나테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헤스와의 관계 때문에 나치 당국으로부터 신문을 받았고 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헤스의 행방을 알지 못했던 그녀는 홀로 고립된 채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 속과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자들의 변덕스러운 행동이 주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레나테는 헤스의 거대한 야망과 광기 속에서 잊혀진 희생자였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나치 정권의 이중성과 위선을 고발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적 순수성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부도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사생활은 겉으로는 질서와 규율을 외치던 나치 정권의 내면이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화려한 한복 안에 감춰진 찢어진 속옷처럼 부끄러운 진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개인들의 고통과 비극이 숨겨져 있습니다.
잊혀진 여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고통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어둠 속에서 현재를 비추는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 그리고 악의 평범성이 어떻게 한 시대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역사의 복잡한 테피스트리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야 비로소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끔찍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의 삶은 얼마나 무력했습니까? 혹시 당신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전쟁이 끝난 후 나치 지도자들의 애인들 중 일부는 전범 재판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관계 자체가 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헤르만 괴링의 아내 에미 괴링은 전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나치와의 연루로 인해 사회적 지위를 잃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비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반면 어떤 여성들은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그림자가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찾아오는 악몽처럼 그들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나치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마치 한국의 옛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낡은 느티나무처럼 그들은 묵묵히 시대를 견뎌냈지만 그들의 뿌리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고통의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여성들은 단순한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꿀을 맛본 자발적인 공범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수도 있고 그 시대의 쇠뇌된 이념에 빠져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잔혹함을 외면하고 그 달콤함에 취한 순간 그들 역시 악의 일부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본성의 복잡함과 도덕적 선택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전시 상황에서 개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였을까요? 나치 정권의 최고 위층에 있던 여성들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지거나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유혹과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편적인 경고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잊혀진 애인들의 이야기는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절대 권력이 어떻게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지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이들의 삶은 인류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비극의 한 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